안녕하세요. 전몽선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국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있는데 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것은 그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한국에도 독자적으로 발전한 그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을 따라야 된다. 이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그 1년 근무에 한 달치 그 수준을 항상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일수 1년에 대하여 31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퇴직금의 지급 요건은 우선은 대상자가 근로자여야 된다. 그 순수한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임원을 위해서 공로보상금 같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일종의 어떤 퇴직금보다는 어떤 별도의 어떤 정관에 정해서 받아가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투기업의 순수 지사장은 그러니까 사용자성이 있는 지사장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일수 1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이내인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도 최소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있고, 그리고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일수 1년에 대하여 31분의 평균임금을 한다. 다시 말해서 그 근무를 계속을 해야지 됩니다. 중간에 한두 달 정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한다 하면은 그 옛날 기한은 끝나고 새롭게 그 기한을 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근로일수 1년에 대하여 31분의 평균임금. 그러면 그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은 그 정의가 근로자 퇴직금을 발생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3개월치 임금 전체를 또 3개월치 일수로 나누면 하루 이제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그럼 하루 평균임금을 곱하기 30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근로일수를 곱하게 되면 바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평균임금은 실질적으로 다툼이 되는 부분이 어떤 최종 3개월치 임금이 문제가 없는데 그 고정상여금이나 아니면 어떤 성과상여금,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어떤 경영성과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떤 임금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다 1년치를 몰아서 12분의 3만큼을 들어갑니다. 이건 최근에 3개월치 지급한 게 아니고 1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닌 부분은 특히 경영성과급 같은 경우는 임금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법은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할 때 줘야지 되는 거고, 미리 주는 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7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해자로 임금이 아주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최초의 어떤 집을 사게 되는 경우, 아마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파산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 중간정산을 한다고 해서 연봉수에 포함되어 있다.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퇴직금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관련돼서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